자, 아까 전에 내분, 외분 얘기를 했는데, 내분, 외분은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P가 있는데, P가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위치 벡터를 따질 땐 시점 O를 시점으로 무조건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벡터를 A 벡터, 그 다음에 요 벡터를 B 벡터라고 했을 때, 자, 여기는 요 P라고 하는 벡터를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될지 증명을 해보도록 하는데, 사실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내분점, 외분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결과는 뭐냐면, OP 벡터는 M 더하기 N분의 MB 벡터 더하기 NA 벡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거를 할 때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AP 벡터하고 AB 벡터하고 한직선 위에 있잖아요. 내분점이라는 건 전부 다 한직선 위에 있는 거거든요. 한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자,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실수배가 되는데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AP가 길이가 AP의 길이는 M에 해당되는 값이고요. AB의 길이는 M 플러스 N에 해당되는 값이거든요. 그러면 AP 벡터에다가 몇 분의 몇을 해야 AB 벡터가 되냐면 M분의 M 플러스 N배를 해야 AB 벡터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AB 벡터에다가는 M 플러스 N분의 N배를 해야 AP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수배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시느냐, AP 벡터에다가 이 벡터에다가 M을 없애고 M 플러스 N을 붙이면 AB 벡터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M분의 M 플러스 N을 붙이면 누가 나온다? AB 벡터가 나온다라는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이거를 전부 다 쪼개는 겁니다. 어떻게 쪼개냐면 M 플러스 M분의 M 플러스 N분의 얘를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그 다음에는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로 쪼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합니다. 자, M 플러스 N분의 M을 곱해주세요.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는 M 플러스 N분의 M OB 벡터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M 플러스 N분의 M OA 벡터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이 OA 벡터를 이쪽으로 넘겨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OP 벡터는요. 자, M 플러스 N분의 M OB 벡터에다가, 자, 요거는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이잖아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더해주시면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을 여기다가 더해주셔야 되니까 M 플러스 N분의 N OA 벡터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 두 개를 하나로 바꾸어 주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저 모양새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OP 벡터는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 하듯이 내분점 좌표 찾듯이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인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언급했던 그 성질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요. 여기는 요 숫자하고요. 여기는 요 개수하고요. 두 개를 더해 보세요. 더하면 합이 얼마가 나와요? 합이 1이 나오죠? 네, 합이 M 플러스 N분의 M하고 M 플러스 N분의 N을 더해주면 합이 1이 나오기 때문에, 자, 합이 1이 나온다라는 사실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나머지 두 벡터의 개수의 합은 1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아까 추정만 했을 뿐인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같은 방법으로 바깥쪽에, 자,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점을 우리는 외분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Q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를 M, 그 다음에 Q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를, 자, N이라고 하면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이제 우리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절대적 시점 O를 중심으로 해서 요 벡터를 A 벡터, 그 다음에 요 벡터를 B 벡터, 그 다음에 요 벡터를 OQ 벡터라고 놓으면 마찬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방법이죠. 이 방법을 통해서 똑같이 계산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OP 벡터는 m-n분의 mb 벡터 마이너스 na 벡터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두 개로 쪼개서 쓰면 m-n분의 mb 벡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m-n분의 na 벡터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놈의 합이 얼마가 됨을 알 수가 있냐면 1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합이 1이기 때문에 이 식을 이렇게 쓰기도 해요. 여기 있는 이 식과 이 식을 내분점이나 외분점이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앞에를 t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합이 1이기 때문에 얘를 1-t로 바꿔주시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합이 얼마가 될 수 있게? 1이 될 수 있게. 자, 합이 1이 될 수 있게 표현을 해주시면 이것은 내분점 아니면 외분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언제 외분점이 되고 언제 내분점이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요 식의 성질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얘기하면 전부 다 양수잖아요. 양수 더하기 양수분의 양수니까 얘 양수고요. 양수 더하기 양수분의 양수니까 얘도 양수거든요. 둘 다 양수 나오면 내분점이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m이 더 클 수도 있고 n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자, 만약에 점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m 대 n이 되는 거기 때문에 m 대 n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길이가 더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m이 더 작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양수이면 얘도 양수인 거고요. 얘가 만약에 n이 더 커서 얘가 음수면 얘는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가 양수면 하나는 무조건 음수가 나오죠. 하나 양수면 왜냐하면 합이 1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음수면 당연히 더해서 1이 나오게 하려면 하나는 양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의 부호가 다르면 얘는 외분점이 되는 거고 두 개의 부호가 똑같으면 내분점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식은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어쨌든 합이 1이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외분이나 내분을 나타내는 이 벡터. 자, 이 벡터는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한 벡터, 두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놈을 세모라고 쓰면 여기는 1-세모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내분점과 외분점이 될 수 있고 만약에 둘 다 이 세모와 1-세모가 둘 다 양수라면 얘를 내분점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부호가 둘 다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가 된다. 그러면 얘는 외분이라고 판단을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을 나타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그 내분점, 외분점 배우고 그 다음 배웠던 게 삼각형의 무게중심이거든요. 무게중심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내분점, 외분점을 나타내는 방식이 좌표 평면의 방식과 완전히 똑같으니까 무게중심을 나타내는 방식도 완전히 똑같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분점, 외분점을 똑같이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무게중심도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게중심, 만약에 어떤 삼각형이 있다. 자, 어떤 A, B, C를 세 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 원점이 여기 있어요. 원점은 어디든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무게중심 G가 이렇게 존재할 때 우리가 OG 벡터를 OA 벡터, OB 벡터, OC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 나타내는 방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OG 벡터는 어떻게 나타내면 된다? 3분의 OA 벡터
OB 벡터 그다음에 OC 벡터로 나타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당연히 증명이 되고요. 저 내분점, 외분점 증명했던 것처럼 똑같이 증명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14번이나 뭐 15번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요거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4번은 그냥 단순하게 공식 적용시키라는 문제이고요. 15번은 그림 나와 있는데 그림 적용시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잘 못할 수 있으니까 15번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P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Q라고 되어 있어요. 자, PQ를 연결을 시킨 다음에 요거의 중점 M에 M으로 가는 OM 벡터를 자, OA 벡터와 그 다음에 OB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요 OP 벡터를 먼저 나타내 주세요. 자, OP 벡터는 어떻게 나타내나요? 3분의 2 OA 벡터로 나타낼 수 있겠죠. 3분의 2배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OQ 벡터 나타내 주세요. 3분의 1 OB 벡터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요거의 중점이기 때문에 자, 중점 좌표를 찾을 때는 요 벡터와 그 다음에 요 벡터의 중점 좌표니까 2분의 2 벡터 더하기 2 벡터 해주시면 되겠죠. 중점 좌표니까. 그래서 OM 벡터를 찾을 때는요. 2분의 라고 써줘야 되는데 벡터에서는 2분의 라고 쓰는 것보다 각각의 2분의 1을 붙여주는 게 조금 더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는 이 벡터에 3분의 2 OA 벡터라는 곳에 2분의 1을 붙여주시고 더하기 3분의 1 OB 벡터라는 곳에 2분의 1을 붙여주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OM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개수를 찾아주시면 3분의 1 OA 벡터 더하기 6분의 1 OB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OM 벡터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위치 벡터를 가지고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던 문제들이 한두 문제 있었거든요. 그 문제를 위치 벡터로 접근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쉽게 접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6-1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이 한 답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6-1번을 해보세요. 팁을 하나 드릴 테니까 이 팁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는 이 M 대 N으로 내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O, 여기를 M이라고 할까요? OM 벡터를 찾으려면 M 더하기 N분의
M OB 벡터 더하기 N OA 벡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나중에는 어차피 이거 다 따로따로 쪼개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따로따로 쪼개야 되니까 애초에 쪼개보는 거예요. M 플러스 N분의 N OA 벡터와 그 다음에 M 플러스 N분의 M OB 벡터를 써놓고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 앞에 붙어야 되는 숫자는 뭐냐? 두 개 더한 거분에 OA 벡터에 붙어야 되는 건 두 개 더한 거분에 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두 개 더한 거분에 얘를 해주고 OA 벡터에다 곱해주시고 OB 벡터에다가는 이 두 개를 더해준 다음에 반대쪽.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크로스의 느낌인 거죠. M 더하기 M을 밑에다 깔아주고 그 다음에 얘는 얘다, 얘는 얘다 곱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쉽게 되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는 OC 벡터를 찾을 때 OA 벡터의 OB 벡터의 합으로 나타낼 거 아니에요. OA 벡터와 OB 벡터의 합으로 나타낼 건데 전체가 이거 두 개 더한 것이 4니까 4분의 1을 일단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3은 B에다 1은 A에다 붙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A에다가는 1, 그 다음에 B에다가는 3을 이렇게 붙여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OC 벡터가 아주 예쁘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OP 벡터는 4대 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거든요. 이 OC 벡터의 5분의 4배가 OP 벡터예요. 그래서 이 OP 벡터는 OC 벡터에 몇 배를 해주면 된다? 5분의 4배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다 5분의 4를 곱해주시면 5분의 1 OA 벡터가 되는 거고요. 더하기 5분의 4를 여기다 곱해주시면 5분의 3 OB 벡터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자, 이러한 벡터 표현이 아주 쉽게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벡터의 연산을 연습을 하는 게 사실 끝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계단을 차근차근 올라가서 여기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의 사교육비를 너무 걱정한 나머지 이 목표를 없애고 그냥 여기까지만 그냥 해봐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게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끝나는 거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거 왜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사실은 이 뒤에 숨어있는 목표가 있어요. 이 숨어있는 목표를 여러분들은 대부분 대학교 때 배우게 될 거예요. 대학교 때 일반적으로 뭐 물질의 이동이나 이런 것, 경로 같은 것들을 다 이제 표현을 할 때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벡터를 이용하고 벡터를 이용해서 어떤 그 서로 간의 관계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과정에서는 이 벡터의 어떤 성질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만 주구장창 연습만 일단 해주시는 게 이 교육 과정에서는 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연습만 해주시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있어요. 결과는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좀 허무할 수 있어요. 이거 왜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자, 17-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1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자, 17-1번 문제를 통해서 18-1번이나 18-1번이나 19-1번, 20-1번을 풀게 되는데요. 그 20-1번까지, 그러니까 18, 19, 20이 학교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파트거든요. 학교 시험에 나오면, 한 번 시험에 나오면 두 문제 이상씩 나오는 그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벡터를 배우는 이유. 자, 벡터를 배우는 이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 최종적인 목표는 사라졌지만 기존에 여러분들이 하던 거를 굉장히 편하게는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편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벡터를 배우는 것 자체가 조금 더 힘들기 때문에 굳이 그걸 배워서 이것까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하지만 막상 벡터가 좀 익숙해지면 이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이것만큼 편한 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편한데 이 가는 과정은 아마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이 벡터를 배우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도형을 조금 더 잘 해석할 수가 있어요. 도형을 매우 잘 해석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어떤 이야기들을 벡터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게 전부 다 설명이 돼요. 무게중심 여러분들이 배웠잖아요. 무게중심을 배웠을 때 중점을 연결하면 한 점에서 세 직선이 만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그냥 알고 그림을 그리는데 사실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삼각형에서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아니 세 개의 직선을 그었는데 이 세 개의 직선이 딱 한 점에서 만날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무게중심, 이 중점을 연결하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증명을 했었나요? 중학교 때? 못 하잖아요. 근데 벡터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가능해져요. 그게 이제 벡터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설명을 못했던 거를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말 어마어마한 도구인데 이 어마어마한 도구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저기 어디 시골 산골 막 어떤 비밀스러운 장소에 어떤 그 궁극의 칼이 꽂혀 있는 거야. 그 궁극의 칼을 뽑으면 나는 세계 최강의 검술사가 될 수 있는데 뽑기가 어려운 거야. 이걸 뽑아야 돼. 뽑고 나면 이걸 활용해서 여태까지 못하던 거를 다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뽑으려면 그 뽑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딱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도형을 중학교 때 도형을 못했다. 괜찮아요. 더 잘하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벡터를 수련하는 과정 자체가 조금 힘들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선생님은 이제 그 과정을 겪어서 온 사람이잖아요. 선생님도 벡터를 어려워했어요. 많이 어려워했고 싫어했고 재미없다고 생각했고 고등학교 때는 거의 뭐 포기하다시피 했고 잘 못했어요. 잘 못했으나 막상 이제 직업이 되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봤더니 이거만큼 쉬운 것도 없어요. 막상 얻고 나면. 이거랑 똑같아요.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 처음 탈 때 그 두 발로 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스케이트 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케이트 탈 때 어떻게 가요? 한 발로 가요. 한 발로 쫙 가잖아요. 그 한 발로 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막상 배우고 몸에 익히잖아요. 그럼 그 한 발로 가는 게 그렇게 편할 수 없고 자전거 두 발로 일자로 가는 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훨씬 더 편리한 도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도형을 잘 해석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저기 이 17-1번을 보시면 아마 이게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에 A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2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중점을 D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G가 요거의 중점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어서 만들어지는 요 점을 F라고 했고요. 요 점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대요. 그리고 이걸 만나는 점을 G라고 했는데 AF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고 AG의 길이가 지금 36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얘는 몇 대 몇이냐면 2대 1이고요. AF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이걸 중학교 지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해져요. 너무 힘들어져요. 이 어떻게 구해요? 이 길이도 없고 이 길이도 없고 이게 내분되는 관계밖에 없는데 이 길이 하나 딸랑 줘놓고 이 길이를 구하라니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방금 전에 배웠던 벡터의 원리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벡터를 A 벡터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 벡터를 B 벡터라고 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D 벡터는 2분의 1 A 벡터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벡터는 3분의 2 B 벡터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2분의 1 A 벡터랑 3분의 2 B 벡터랑 중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벡터, 자 여기 있는 요 벡터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느냐? 이거와 이거의 중점이니까 여기다 2분의 1 곱하고 여기다 2분의 1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4분의 1 A 벡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1 B 벡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벡터하고 이 벡터는 무슨 배예요? 실수배죠. 평행하니까. 근데 AG 벡터는요. 이 점과 이 점의 내분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실수배를 해요. 4분의 1 KA 벡터 더하기 3분의 1 KB 벡터를 써주시면 되는데 이 벡터가 AG 벡터란 말이에요. 근데 이 AG 벡터는 A 벡터와 B 벡터의 내분점이라고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내분점이면 두 개수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했죠? 1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럼 두 개를 더해 주세요. 그럼 7분의 얼마예요? 12분의 7K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12분의 7K. 자, 12분의 7K가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K는 얼마가 나오느냐? 7분의 12가 나오는 거예요. 즉, 이 벡터에 7분의 12배를 하면 36이라고 하는 길이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럼 반대로 12분의 7을 곱하면 이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36 곱하기 얼마? 12분의 7을 해주면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길이가 아주 쉽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중학교 내용으로 풀려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이 됩니다. 예, 나도 지금 못 풀지 몰라요. 왜? 나는 이렇게 풀어온 이 세월이 길기 때문에 다시 중학교 내용만으로 이걸 풀어라? 그럼 아마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예, 뭐 풀기야 풀겠죠. 근데 시간은 아마 한 20-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뭐 이거 뭐 닮음이다 못 쓰고 해가지고 풀면 그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걸로는 단 몇 분 안 걸려요. 한 2분. 빠르게 하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1분이면 되겠죠. 예. 한 20분 만에 풀던 거를 1분 만에 풀 수 있게 된 거죠. 엄청난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 20시간 걸리던 일을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20시간을 만약에 알바를 쓰면 최저 시급이 얼마죠? 8,000원? 8,500원? 9,000원이라고 칩시다. 9,000원인데 9,000원에 20시간이면 18만 원이잖아요. 18만 원 들일 일을 9,000원에 끝낼 수 있다는 얘기죠.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다? 벡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요걸 한번 해보죠. 선생님이 문제를 낼 테니 이런 문제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낼 수 있어요. 이 비슷한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는데 A, B, C가 있어요. 자, A, B, C가 있는데 여기에 1대 3 내분하는 점이 있대요. 여기에 2대 3 내분하는 점이 있대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연결을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1대 2 내분하는 점이 있대요. 그래 놓고 얘를 연결을 해요. 이렇게 연결을 했더니 요 길이가 20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요 점을 F라고 하고 AF의 길이는 얼마냐? 라고 이제 물어봤단 말이죠. 요걸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과정이에요.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연습만 해보시면 됩니다. 자, 미리 공지를 하면 이 평면 벡터에서는요, 이 내용하고 뒤쪽에 내적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정의, 새로운 내용 하나 배우고 끝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어려울 내용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잘 해주시면 사실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간고사는 아마 많아봐야 이 평면 벡터 앞쪽,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배운 쪽에서만 지금 중간고사가 아마 출제가 될 거고, 기말고사는 아마 학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좀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숫자가 좀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풀리거든요. 조금 지저분해도. 자, 이거부터 먼저 표현해 주세요. 요거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A 벡터면 이건 뭐예요? 4분의 3A 벡터. 그 다음에 요게 B 벡터면 요 벡터는 뭐예요? 5분의 2B 벡터. 그러면 4분의 3A 벡터와 5분의 2B 벡터를 1대2로 내분했거든요. 그러면 3분의 2를 여기다 곱해 주셔야 되고요. 3분의 1을 여기다 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AF 벡터를 찾으면 AF 벡터는 여기다가 3분의 2 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A 벡터가 되겠죠. 2분의 1 A 벡터.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다가는 3분의 1을 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5분의 2 B 벡터가 되겠죠. 자, 그런데 AF 벡터하고 여기를 뭐 G라고 잡아서 AG 벡터하고 평행하기 때문에 실수배 관계를 갖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AF 벡터에다가 실수배를 해요. K배를 해주면 2분의 1 KA 벡터 더하기 15분의 2 KB 벡터가 되고요. 자, 이게 AG 벡터라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 AG 벡터는 A 벡터와 B 벡터의 내분 벡터죠. 내분점을 나타내는 벡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합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30분의 17이 되겠죠. 30분의 17. 자, 30분의 17 K가 1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K는 얼마? 17분의 30이 되어야 하죠. 이렇게. 19. 예? 왜? 아, 19네요. 19. 19분의 30이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K배 19분의 30배를 했더니 얘가 된 거야. 이 벡터에 19분의 30배를 했더니 얘가 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벡터에 30분의 19배를 하면 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 곱하기 얼마? 30분의 19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3분의 38이라고 하는 길이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거를 이제 중등 지식으로 만약에 풀겠다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이 됩니다. 그냥 거의 그 좀 어려운 되게 어려운 그 문제집들 있잖아요. 뭐 그 있잖아 뭐 하이 레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그냥 단 몇 줄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요게 우리가 벡터를 배우는 아주 아름다운 이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벡터의 개수의 합을 얼마로 맞추는 거? 1로 맞추는 이 과정을 잘 해주시면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가 아주 쉬워지는데요. 자, 밑에 18-1번이 있거든요. 18-1번. 그 18-1번을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요거를 잘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할까요? 연습을? 하나 더 하죠.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중점. 자, A, B, C의 중점 D 1대1. 그 다음에 여기는 2대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긋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의 또 중점. 요걸 또 1대1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하면은 상관없네요. 자, 여기에 중점을 잡아요. 중점 잡아요. 이걸 M이라고 하고요. 이걸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요 점 있죠. 요 점. 요거를 G라고 하세요. 근데 AG의 길이가 30이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AM의 길이가 얼마냐? 요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조금 바뀌었죠? 요걸 바뀐 거예요. 바뀌었지만 뭐 크게 다르진 않죠.
자, 볼게요. 자, 요걸 A 벡터라고 합시다. 요거를 그냥 요걸 B 벡터라고 하고요. 자, 그럼 요 벡터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요 벡터는 뭐라고 써야 되죠? 2분의 1 A 벡터. 그 다음에 요 벡터는 3분의 2 B 벡터. 자, 그거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분의 1 곱해주고 2분의 1 곱해주면 AM 벡터가 나오겠네요. 자, AM 벡터는 4분의 1 A 벡터 더하기 3분의 1 B 벡터가 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 벡터의 실수배가 얘거든요. 예. 이 벡터의 실수배가 얘인데, 자, 이 벡터의 실수배가 얘니까 AM 벡터에다가 K를 곱해준 거. 그게 4분의 1 KA 벡터, 3분의 1 KB 벡터거든요. 자, 근데 그 벡터가 AG 벡터고요. AG 벡터는 누구와 누구의 내분점이냐면 얘와 얘의 내분점이에요. 아시겠죠? 자, 얘와 얘의 내분점이거든요. 얘와 얘의 내분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와 얘의 내분점이니까 여기 있는 요 놈이 얼마예요? 4분의 3의 2 벡터죠? 4분의 3의 2 벡터. 그래서 4분의 3의 2 벡터와 요 놈의 내분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는 요 놈은 A 벡터의 4분의 3배를 한 거에 그 다음에 B 벡터의 내분점이란 말이에요. 그 내분점일 때, 자, 요거 조금 이제 발전이 된 거예요. 내분점일 때 우리는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여기다가 t를 붙이고 여기다가 1 빼기 t를 붙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준 이 벡터가 바로 이 벡터인데 이 벡터와 이 벡터가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 벡터와 이 벡터가 같으면 여기는 요 4분의 3t와 4분의 1k는 같아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t와 그 다음에 3분의 1k는 같아야 하죠. 이렇게. 그래서 식이 살짝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같아요. k는 3t니까 3t 갖다 집어 넣어주면 이렇게 없어지면서 t가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오고요. t가 2분의 1이 나오면 여기다 2분의 1을 붙여주시면 k는 2분의 3이 되죠. 그래서 k가 2분의 3배예요. 그래서 요 길이가 30인데 요 벡터에 2분의 3을 하면 30이 되니까 반대로 3분의 2를 해주면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는 20이 돼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주는 겁니다. 조금은 다르죠. 조금은 다른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 두 벡터의 내분점을 표현을 할 때는 합이 1이 되게 개수를 맞춰줘야 된다고 했거든요. 아, 선생님 여기 4분의 3이 있는데 이거 곱하면 1이 안 되는데요.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내분점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붙여줘야 되는 이 두 벡터의 앞에 붙여줘야 되는 건 합이 1이 되게 만드는 두 개수거든요. 그래서 t를 붙이고 1-t를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붙여주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자, 지금 이걸 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이야기만 잘 해보면 자, 일단 실수배, 그 다음에 내분점을 나타내는 거, 중점 좌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는 내분점을 나타내는 거니까 내분점을 나타냈을 때 두 개의 개수가 1이 된다는 사실, 거기에 또 무슨 배? 실수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실수배.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요걸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요건 조금 다른데요. 요걸 잘 하셔야 되거든요. 자, 요걸 잘 하셔야 돼요. 자, 요거 중점 잡아볼게요.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대 2 되는 점 잡아주세요. 그리고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여기에 P라고 하는 점이 생겨요. P. 자, 이렇게 P라고 하는 점이 생길 때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건 그러면
이 길이 때 이 길이의 b는 얼마일까? 이런 거 고민되지 않습니까? 이 길이 때 이 길이는 얼마일까? 그럼 고민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길이도 없고 삼각형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만약에 풀라고 했다. 그러면 중학교 문제에서는 거의 헬에 가까운 문제인 거죠. 근데 이거를 벡터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풀고자 하는 것은 AP 벡터하고 AP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PM의 길이의 B가 얼마냐? 이게 얼마냐? 몇 대 몇이냐? 라는 거 하고요. 마찬가지로 BP와 그 다음에 요거를 N이라고 할게요. PN의 길이의 B가 얼마냐? 그래서 BP 대 자, PN의 길이의 B가 얼마냐? 라는 것까지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까지 찾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세요. 자, 우리는 이거 할 건데요. 여기는 이 P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은 시점을 누구로 잡을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예요. 자, 시점을 뭘로 잡을까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무거나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좋을 만한 거 아무거나 해주세요. A, B, C. A, B, C. C. 네, C로 합시다. C. 자, C를 시점으로 잡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벡터를 A 벡터. 그 다음에 이 벡터를 B 벡터라고 잡읍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P가 있잖아요. P가 있으니까 이 P는 요 벡터와 요 벡터에, 자, 요 점과 요 점에 내분점 되는 거 맞아요?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B와 N의 내분점이 P인 거죠? 그죠? 예. 첫 번째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M의 내분점이 또 P인 거예요. 맞죠?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풉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B와 N의 내분점이라고 했으니까 B 벡터고요. 얘는 무슨 벡터죠? 3분의 1의 벡터죠. 자, B 벡터와 3분의 1의 벡터의 내분 벡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CP 벡터라고 하는 것은 B 벡터와 3분의 1 A 벡터의 내분 벡터예요. 내분 벡터를 쓰는 방법은 어떻게 쓰면 된다? 앞에다 T 쓰고 뒤에다 1-T를 쓰고, 이게 내분을 표현하는 벡터 표현이에요. 합이 1이 되게, 개수의 합이 1이 되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CP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CP 벡터는 얘와 얘의 내분점이다. 이해된 겁니까 이거? 네. 마찬가지로 CP 벡터는 얘와 얘의 내분점이니까 A 벡터와 2분의 1 B 벡터의 내분점이에요. 그래서 A 벡터와 2분의 1 B 벡터의 내분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써줘야 돼요. 근데 여기 T라고 썼으니까 여기는 뭐라고 쓸까요? K라고 쓸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개를 써 놓으면 얘도 CP 벡터고 얘도 CP 벡터거든요. 같은 벡터 아닙니까? 그럼 앞에서 배웠던 벡터 상등을 이용해서 두 개를 같다라고 놔주세요. 자, A 벡터와 B 벡터 평행합니까? 평행하지 않습니까? A 벡터와 B 벡터 평행해요? 평행하지 않아요? 평행하지 않죠. 평행하지 않은 A, B 벡터에 대해서 두 개가 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얘랑 같고 얘랑 같다라는 식을 세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세우는 거예요. T는 뭐다? 2분의 K다. 따라서 K는 뭐다? 2T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랑 같으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T는 1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K 대신에 2T를 갖다 집어넣어 주시고요. 자, 이거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3분의 5T가 되는 거고요. 3분의 2가 되는 거겠죠. 해주시면 T는 얼마다? 5분의 2가 된다. 자, T가 5분의 2가 나왔어요. 자, T가 5분의 2가 나왔으니까 K는 얼마인 거예요? 5분의 4인 거죠. 네, K는 5분의 4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t가 5분의 2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5분의 2 b벡터 더하기 5분의 3의 3분의 1 a 벡터 아닙니까? 그러면 b벡터와 3분의 1 a 벡터, b벡터와 3분의 1 a 벡터를 b벡터와 3분의 1 a 벡터를 몇 대 몇으로 내분했다는 거예요? b와 a를 3대 2로 내분했다는 거예요. b와 3분의 1 a를 몇 대 몇으로? 3대 2로 내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 나오는 거야? 3대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길이의 b를 찾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 여기 k 값이 3분의 4, 5분의 4가 나오거든요.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5분의 4에 2분의 1 b벡터, 5분의 1에 a 벡터 이렇게 써주시면 2분의 1 b벡터와 a 벡터를 1대 4로 자, 우리가 이렇게 읽으시면 되거든요. m 더하기 n분의 nb 벡터 더하기 na 벡터잖아요. 이거는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는 거예요. a, b를 a 대 b를 m 대 n으로, a 대 b를 m 대 n으로 이렇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와 이거를 2분의 1 b와 a를 1대 4로 내분하는 점이다. 2분의 1 b가 여기고 a가 여기인데 2분의 1 b와 a를 1대 4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래서 얘도 이거와 이거의 b가 몇 대 몇이다? 4대 1이 된다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P 대 PM은 4대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P 대 그 다음에 PN은 3대 2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자, 요거를 이제 찾아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내용이 좀 쉽지는 않은 내용인데요. 왜 쉽지 않냐면 되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되게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요. 이거를 할 줄 알아야 그 46-1번, 이거 46-란다. 여기 18-1번부터를 잘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17-2번까지를 풀어주시는데요. 숙제를 또 하나 낼게요. 이거는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만드는 숙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런 형태로 문제를 만들어 주세요. 무슨 얘기냐? 삼각형 하나 그려주시고요. 여기는 이 숫자를 뭐 1대 2, 그 다음에 여기를 뭐 3대 1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그어주시고 이렇게 그어주신 다음에 여기를 P라고 잡으시고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몇 대 몇이냐,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몇 대 몇이냐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 문제를 10개 해주세요. 자, 농담 아니고 요거 하면 2학년들은 기말고사의 두 문제가 이거에 관련된 문제 정도로 나올 거고요. 3학년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거 10개 해주시고 17-2번까지 풀어주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무리 지을게요. 네, 너무 잦죠. 지나치게 잤어요. 네. 혹시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네, 영상 참고해 주시고. 네? 잘 알겠다고요? 그렇게 잤는데? 예, 잘 가요.